질문 받겠습니다. 그 마스크 쓰고 하얀색 마이크가 없죠? 아,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다 그냥 한 말이야. 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합시다. 뭐 송중기가 잘생겼냐고 묻고. 저는 좀 재미없는 질문을 네네. 준비하는데요. 제가 배우님의 원동력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중 최근 한두 기사에서 37년간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불만족이 본인만의 원동력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원동력 말고도 다른 원동력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좋아요. 네. 거의 뭐 기자 수준의. 이게 저는 그 연극을 할 때도 연극을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처럼 그 돼지 데트 시기에는 연극을 안 했었고, 그 말고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 작업 자체가 저한테 좀 원동력이기도 해요. 네. 전 취미가 없었어요. 취미가 생긴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돼요. 한 개 딱 생긴 게. 그 전까지 취미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취미 생활이고, 나한테 그 뭔가 힐링을 주고, 나한테 숙제도 주는 거고, 뭐 늘 부족함도 주기도 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나한테 또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또 가족도 있고. 예. 질문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앞에 여기. 아,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시기마다 달랐어요. 20대 때, 30대 때, 지금 50대인데 10대 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20대 때는 그냥 잘하고 싶었고, 뭔지 모르죠. 30대 때는 뭔가 내가 한 것을 꽃을 피우고 싶었고, 40대 때는 생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지금은 40대 때는 30대 때는 이것도 있지. 내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지나가다 저보다 후배들이, 극단 후배들이 먼저 성공한 케이스도 많거든. 밥 먹으러 가면 얘들 막 알아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랬거든. 우린 모르니까 나도 저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그래서 좀 가치가 있는 배우. 네. 대중들에게나 아니면 작가나 연출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하세요? 네, 그 남자분. 인터넷이나 TV 보면 이제 예상 외로 말술일 것 같은데 술을 못 먹는 사람이 항상 본인이 나오시는데 진짜 약주를 잘 못 하시는 네, 저는 진짜 못 먹어요. 소주를 내 평생 먹은 게 한 2병 될까? 2병은 더 될 거면 20대 때는 선배들 강제로 먹고. 네, 진짜 못 먹어요. 참고로 얼마 전에 라디오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배철수 아저씨 아시죠? 네. 배철수 선생님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말씀해 줄 것 같은데. 질문이 답이 됐죠? 진짜. 네, 여기 맞습니다. 배역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일단 배역을 선택하려면 선택할 여건이 돼야지. 뭐 대본을 안 주면 선택할 것도 없어. 기회가 생겨야지. 선택한다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잖아. 다행히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뭐 해야 될 순간이 있긴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연 중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한테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이야기 중에 하나 빼먹은 것도 있었는데 그게 예술가로서 끊임없는 성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만의 캐릭터,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점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외모가 평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부러웠었어. 되게 연극하다가 데뷔를 하면은 되게 조폭을 먼저 하거나 형사를 하는데 난 조폭 형사를 별로 안 해봤어요. 평범한 아저씨 얼굴이 지금 정도 되니까 그래 보이는 거 착각이지. 그렇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개성이 없는 편이었어. 그래서 나는 캐릭터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내 방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좀 선택하는 편이고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거는 작품이 좋아야겠죠. 네. 여기. 그 다음 뒤에. 네. 배우가 젊은 나이에 어디에 볼 줄? 하나에 한 꿈에 저 아까 얘기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림은 좀 그림 표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부 들어가는데 미술부는 펜다고 때린다 그래가지고 엄청 때린다 그러더라고. 미술부 들어가는 분들 많이는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내성적인데 내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었고 고등학교 때 영화 배우 이름으로 노트 한 면을 다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입시 요강에 연극영화과라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꿈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 연출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기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극단을 찾아갔고 재수하다가 극단 찾아가서 해보는데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연극의 첫 대사를 지금도 생각나요. 35년 전.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이상한 말투로. 그런데 이 깊은 산 속에 두 분만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떨진 않았어요. 이게 희한했어요. 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반박해서 자기소개도 못하고 시름 따는 애가 무대에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업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하다 보니까 고집 부르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났는데 딴 걸 못하겠더라고. 할 줄 몰라서.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배우는 딴 일은 아니야. 배우는 뮤지컬 연기가 잘 들어라. 호흡이 빨라야 돼. 미안해. 자, 또 아까 뒤에 아까 미안해. 저기 다음 여기 한 개만 하세요. 동생이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캐스팅은 시나리오 들고 와야죠. 또 두 개 이렇게 하나 더 보고 추후에 찍고 싶은 작품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작품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추후에 어떤 작품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뒤에 마스크 맞아요. 그 남자친구는 좀 이따 할게요. 세 번째 막내 아들이 8화까지 방송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네, 맞아요. 뒤에는 이따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축구 선수랑 배우가 제일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선수랑 맞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희 학교도 배우하기 힘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운이 많이 작용한다 하셨는데 그 이성의 배우 아니 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 별로 안 했어. 운도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스무살로 돌아가신다면 왜 운을 아니. 전 안 해요. 저희 딸이 22살이에요. 여기는 학번이 같은 친구도 있을 거야. 진짜 불쌍한 학번, 코로나 찐 학번, 휴학 중인데 우리 딸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듣죠. 놀아요. 근데 잔소리 별로 안 해요. 아빠는 이거밖에 안 해봤어. 아빠 인생은 딴 건 할 줄 모르고 알바도 별로 안 해봤어요. 너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뭘 하겠다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늘 이야기하지만 자동차 수리 같은 거 네. 많이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연기했는데 내가 명대사라고 못해. 최근 대사 하나 해줄까? 와! 와! 몇 개고? 280개만 해라. 뭐? 280개만 해라. 대한민국으로. 또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제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없어요? 그 배우를 하시면서 조금 무명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먼저 잘 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봤었을 때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배우나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작품을 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서 같이 연극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했던 사람이 좀 뭐랄까 메이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노래를 했어가지고 그 지금 그때 같이 저는 서울에 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아요. 가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보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보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연습을 하거나 하나는 아예 피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거랑 그리고 무명을 지내시는 동안 그만두고 싶었을 만한 그런 슬럼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저 친구의 질문은 같이 이렇게 한 손 밥 먹고 거치처럼 살다가 누구 하나가 로또가 터져가지고 배 하나 팠냐, 너 어떻게 참았냐. 참 그게 힘들어요. 네. 내가 쟤보다 땀을 덜 흘린 것도 아닌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다 내가 쟤보다 나은데 노래를 한다니까. 그런데 어쩌겠어. 감수해야지. 그리고 아까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되냐 중에서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두고 배우면 안 돼요. 그냥 즐겨야 돼. 그럼 지쳐요. 지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러지? 쟤도 됐고 이게 현실이야. 서로. 쟤도 떴고 쟤도 떴는데 나는 뭐지? 이러면 나만 속상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안 보거나 걔가 나오는 거를 그러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슬럼프는 있었죠. 슬럼프라기보다는 20대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대인기피증 공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작업을 못하겠더라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대본을 읽고 하는 걸 너무 못하겠어가지고 연극 그만두고 노가다를 한 몇 달 하다 왔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갖고 연극이 내 직업이 된다면 저는 가족들 보러 먹게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이 악물고 일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있었고. 참고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겪게 될 거겠지만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오늘 사회 나가서 10년 지나고 나면은 누구는 벤츠 타고 뭐 난 아직도 뚜벅이고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현명하게 대처해야 돼요. 네. 지금 이건 뭐냐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가 배우 후배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인데 거기서 배우를 만났는데 나랑 나이가 2살 차이야. 그 친구 나를 알더라고. 나랑 지하철도 같이 타고 그랬대. 대화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 또 뭐 하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대. 그것도 잘 되는 공연. 오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 대리하고 있대. 대리 입장. 나이가 52인데 일주일에 더블이 많아가지고 공연 팀이 여러 명이 하니까 일주일에 공연하는 게 하루에서 이틀이에요. 나머지 시간 수입이 없으니까 대리 운전. 연극 그치고 난 30년 하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명 시절 이야기 하면 싫어요. 우리는. 왜냐면 나는 지나간 과거인데 그 친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 굉장히 사치스럽게 들려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 중인 그 친구는 나의 인터뷰를 들으면 기가 막히지.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어. 그걸 잘 버텨야 돼. 또. 네, 질문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하나 받으면 어떨까 배우님? 잠깐만. 세 명도 맞죠? 세 명 들었으니까 3명 정해졌어. 끝. 저 뒤에 하면 후드 쪽인가? 후드 뭐지? 거기 한 명. 최근에 제가 그 영화 남산의 부장을 봤는데요. 네. 그 남산의 부장의 그 박정희 대통령 역할하신 거를 봤고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임재규 역할을 했는데 그 같이 그 영화를 같이 촬영해보면 느꼈는데 느낀 감정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병헌 배우는 어떤 배우였나요? 아주 젠틀한 배우고 현장에서 뭐랄까 좀 거드름 절대 안 피우는 진짜 굉장히 젠틀한 배우.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그 배우의 그 변주, 캐릭터의 변주, 그다음에 그 배우가 소화하는 폭이 나는 감히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한 명 있었는데, 네, 맞아요. 여기 마지막 한 명이고, 네. 소처럼 일한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준 얘기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 하여튼 소성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이 소성민인가? 소성민. 반가워요. 마지막 사진 이쪽으로. 누구였지? 누가 먼저 들었어? 그래? 오, 그
희열을 느꼈다는 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뭐 지금 재벌집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직 못 봤는데 복잡한 면이 하나 있어요. 본방에서 확인하세요. 재벌집 뭐 여러분 최근 보고 있는 거니까 희열은 뭐 소리 고래고래 해주면 좋지. 중기한테 대하고. 뭐 농담이고 희열을 느껴. 저희는 늘 긴장해요. 늘 질문을 하기 힘들어. 어떤 프로 골퍼가 있더라고. 배우들 긴장해요. 겁나 긴장해. 미치겠어. 심장 터질 것 같아. 자기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되게 내가 구현하고 싶었던 또 연출이 의도했던 어떤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막 이게 테이크라고 그러거든. 여러 번 가는 걸 한 번도 가고 심지어 뭐 수십 번도 가요. 어떤 장면들 그게 딱 얻어 걸릴 때가 있어.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오케이가 날 때 그때가 제일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막 다들 좋아서 박수치고 이럴 때가 얻어 걸렸으니까 신부는 이걸로 하라는데요. 근데 질문 시간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서 얘기하고 어쨌든 절대 꾸르지 말고 네. 그대로 내가 연대하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된다라고 말을 안 했어. 미안해 뮤지컬이니까 어이 새끼들 해보자 그러더니 자 감사합니다.